됐어요. 하나는 뭐냐면 이 첫 번째는 뭐냐면 그 중도 레고랜드 실 때는 사실 영국에서 막 했다고 했던 게 아니고 이 강원도지사 최문순의 그런 세력들이 돈 빼먹기 작업하려고 끌어들인 거고, 두 번째 문제는 이제 어떤 문제냐면 이제 제가 이렇게 추정을 해보니까 저도 거기서 한 18번인가 조사를 당했어요. 제가 언론에서 막 하다 보니까. 그거 보니까 이제 1조 2천억이라는 돈이 이제 중도 레버랜드 짓는 데 쓰였거든요. 근데 이걸 또 이렇게 딱 추정하다 보니까 5천억이 어디로 중발된 거야. 제가 그걸 하다 보니까요. 빨리 끝나겠어요. 그래서 그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까 하다 보니까 그때 누구죠? 김진대 지사가 나오면서 단독적으로 제가 만났어요. 만나가지고 어떤 얘기를 했냐면 그분은 이제 법률가니까 이거를 형사처벌을 해야 된다. 그래야 일이 될 수 있고 중도 간다. 이렇게 내가 행동에 있고, 그 다음에 시민은 얼마 전에 뭐 중도 운동한다고 시민운동가들이 이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건 안 간다 그랬거든요. 왜 안 간다 그러냐면 제가 현장에서 같이 있다 보니까 이 작전 세력이 들어온 거예요. 작전 세력이. 제가 보니까는. 근데 저도 거기서 이제 피해를 당했는데 요 세 가지 문제하고 저기 한희민 교수가 말씀하신 대로 이 레브랜드를 쫓으면 안 되고 그냥 자연스럽게 나가게 해야 돼요. 그 방법은 뭐냐면 저기 운동 안 가기 운동이 최고거든요. 저도 그거 했었어요. 한 1년 동안에 전단지 돌리고 했는데 그리고 이제 그 유적지 저거는 지금 물이 있잖아요. 강 주변에 그 속에 있는 유적들은 살아있는데 위에 이게 깔린 거는 회복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학자들이 한번 연구를 해봐야 되나, 연구를 해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지금 시민운동가들 내가 하도 이상하게 다 추적해봤더니 다 이제 대부분 다 뒷거래를 하고 있더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한번 곤욕을 치른 적이 있는데, 저는 그래서 학자들이 이제는 그런 문제에 이제 나서야 되지 않나, 이제 전국을 확산시켜서 중도 안 가기 운동을 하면은 자동적으로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상입니다. 특별히 누구한테 질문하신 건 아니고 선생님 아니 그렇죠. 예, 개별적으로 네, 그런 그렇죠. 생각을 갖고 있다. 예, 아주 좋은 생각입니다. 저도 선생님 의견에 동조하고 또 혹시 우리 선생님 그 의견에 대해서 발표자분들이 더 하시고 싶은 얘기 있나요? 또 다른 분들 또 하실 말씀 있으세요? 일집에 있거든요. 이렇게 기반으로 해서 좀 세를 잘 이끌어가시면 아까 작가님도 그 고향 출신 또 어떤 강교 박사 교수님 힘을 모으면 연대하면 그 정자가 있는 옛날이나 향도 아니면 소원이었거든요. 근데 시간이 얘기를 해도 예, 괜찮은 예, 시간이에요. 예. 자, 마이크가 되죠? 예. 이게 나이가 80 중반 되다 보니까 무책임한 얘기를 하는 것 같아서 마음이 좀 괴롭습니다. 근데 장우순 선생님 말씀 들으면서 느끼는 것이 이게 역사적 사료로 나와 있는지는 모르지만 한때 아베 노부유키라고 하는 그 총독이 9월 20일 1945년 9월 20일 이안하면서 조선의 과거는 훌륭했지만 식민사관으로 30여 년간 했기 때문에 조선인들은 서로 분열하고 싸우고 투쟁할 것이다. 그리고 제정신을 차려 얼을 찾기까지는 100년이 걸릴 것이다. 근데 지금 80년 지났거든요. 국토는 분담됐고 남남 갈등, 이념 갈등, 지역 갈등, 세대 갈등 말을 없이 거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초대 문교부 장관 했던 그 안호상 박사는
우리가 삼독에 걸려 있다. 중국의 중화주의에 의한 그 4대 사관이라는 중독, 그리고 일제 식민 사관에 의한 외독, 그 다음에 서양의 과학기술 문명의 서대 동점의 시기에 들어와 있던 그 실증 사관에 대한 양독, 그리고 80년대 한양대학교의 그 무슨 교수죠? 그 이영희 교수에 의한 그 조선 해방 전후사의 인식 뭔가 하는 해가지고는 그 공산주의 사관이라고 하는 뭐라 그래요? 저기 그 물질 사관 그런 거, 그러니까 지금 되어 있는 주체 사상 이런 걸로 해서 제가 볼 때는 사독으로 지금 중독이 돼가지고 우리가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데, 작금에 벌어지는 한반도의 정서를 볼 때는 장준 선생님이 얘기하는 국학의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 결의 국혼이 다 어디론가 그 한참 어려울 때 발전했던 시기, 산업화, 그 근대화, 정보화, 그리고 이런 시기에 가졌던 우리 국민의 그 정신 같은 게 지금 물질사관 뭐 이런 거에 의해서 어떻게 된 건지 참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그런데 제가 방법이 있느냐, 대안이 있느냐 할 때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냥 80대 중반에 가는 그 하나의 그 선배로서 후배들한테 뭘 해달라고 하기도 민망하고 저 자신이 못하면서, 그래서 안타까운 심정으로 장준 선생의 그 국학얘기, 우리가 정말 정신 못 차리면요 20년 내로 우리가 다시 분단이 되거나 다시 또 어려운, 지금 분단은 그런 게 아니죠. 그 국토의 분단 이런 것이 아니라 정신의 분단으로 헤어나지 못하는 이런 실정이 될까봐 너무나 걱정하고, 우리는 뭐 심내로 죽지 않겠습니까? 근데 자식 연대, 손자 연대들은 어떻게 살아갈지 걱정이 앞서는 게 오늘의 심정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그 선생님 말씀이랑 그렇게 직접 연관된 건 아닌데요. 제가 요즘 이제 동학이랑 관련해서 여러 콘텐츠나 이런 것들 연구하는 분들, 그리고 이제 같이 뭐 이렇게 포럼 만들고 이러면서 활동을 하면서 느낀 건데, 그 방탄소년단, 그리고 이제 한류 드라마들, 그리고 뭐 이렇게 K 시네마 이런 거의 내용을 잘 보세요. 그 안에 내용이 어떤 게 들어있냐면 진짜 동학정신 같이 내가 중요하기 때문에 너도 존중을 해줘. 그런 내용들이에요. 그러니까 미국 영화나 유럽 영화처럼 영웅 하나를 막 띄우고 얘가 다 구제하고 이런 내용이 아니고 우리가 서로 돕고 막 이런 내용들이잖아요. 너무 공감을 하는 거예요, 외국 사람들이. 그게 바로 한국의 정신이거든요. 나는 그 동학의 평등 사상 이거 정말 한국을 대표하는 정신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뭐 고려시대 때 남녀 균분했고, 조선시대 적어도 17세기, 18세기까지 호적의 여자들이 이름이 올라 있어요. 단양 적성 그 호적 같은 거 보면 일본 놈들 들어와서 그거 왜곡을 했지. 그 왜곡된 거 우리 진짜라고 생각하고 뭐 성매매라든가 아니면 유곽이라든가 아니면 여성에 대한 비하 우리 안 했죠. 그러니까 일본 놈들이 가져오나 가지고 그렇게 우리 또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라고 착각을 하고. 그러니까 난 이후에 우리 동학과 한류 콘텐츠를 가지고 해외로 진출한 우리 어린애들한테 있는 이 정신, 이거 같이 공유하고 바로 국학의 요체가 그런 게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외국 애들이 와서 그거 배우면 되잖아요. 남을 존중하고 나도 존중받고 서로 위하고 평등 평화로운 세상 만들자는 거잖아요, 기본이. 그러니까 이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국학으로 정리할 것인가, 이거는 저희같이 뭐 동학 운동을 하거나 동학 관련한 연구를 하는 사람들이 앞으로 계속 이제 화두가 될 건데요. 언젠가는 정말 BTS 같은 수많은 문화 전령사들이 세계를 장악을 하고, 그 사람 외국 사람들이 한국 와서 막 우리 문화를 배우고 지금도 이미 그러고 있지만 앞으로 이 파고가 좀 더 높아지면 세계로 막 나 같은 사람이 막 외국 가서 떠들지도 모르잖아요. 그런
시절이 올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 열심히 또 공부를 하고 활동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잠깐만요.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이제 우리나라 사학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제가 풍기는 건 뭐냐면 그 서울대 그 강단사학에서 하는 거는 우리가 그 일본 역사 교과서를 우리 거로 특화까지 구하고 배우지 않는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니까. 그래서 그런 거를 우리가 그 벗어내 가지고 우리 역사를 만들어 가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것들도 좀 조미료가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역사가 전부 일본 애들이 했던 그걸로 배우는 것 같아요. 누구를 지칭하신 거예요? 아니면 선생님의 개인적인 생각이세요? 아, 제가 지금까지 들었던 거에 대해서 아니, 그러니까 발표자의 답변을 듣고 싶은 거냐, 아니면 선생님 개인적인 그냥 자유롭게 얘기하는 자유롭게 얘기하는 거고. 지금 방금 말씀하셨던 그 부분에 있어서요. 저는 한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일단 아까 국학 말씀하셨다시피 그래서 국학과에 들어오시면 됩니다. 주변의 분들께 저 사실 국학과라는 이름을 보고 저도 진학을 했어요. 어느 날 메일이 왔는데 대학원인데 국학과라고 합니다. 되게 매력적이었어요. 그래서 진학을 해서 교수님 만나고 근데 물론 이제 박사학위는 이제 거기서 석사학위, 박사는 다른 데서 받았습니다. 그거는 이제 장학금 문제 때문에. 그런데 이거 정말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주변에도 국학에 대해서 국학과가 있다라는 걸 조금 많이 알려주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지금 우리의 아까 한국학 혹은 한국사 저는 이거가 언제부터 사람들이 자꾸 한국사라고 하거든요. 국사예요. 중국도 일본도 다 자기네들의 국사를 서점 전면에 내세워서 국학이라고 엄청 크게 씁니다. 우리가 먼저 썼던 거를 왜 그렇게 우리는 자꾸 잃어버리는지 모르겠고 그래서 앞으로의 방탄소년단의 아리랑 여기 조남호 교수님 계시지만 20년 전에도 10몇 년 전에도 말씀하셨던 내용이에요. 우리의 고유 사상과 철학에 대해서 너무 많이 말씀하셨거든요. 그게 인제서야 빛을 발하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도 이게 국학과가 계속 지속되고 국학과에 사람들이 많이 와서 그런 것들을 좀 배우면 분명히 그들이 나가가지고 다른 이제 연계된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게 첫 번째. 두 번째 거는 말씀하셨다시피 분명히 그 역사의 연원이 언제부터냐면 조선사부터입니다. 조선사 편수회에서 문화 통치하겠다고 하면서 조선사 편수회에서 조선사를 하거든요. 그거가 계속 진행이 되어 왔어요. 그거를 이제 요거는 이제 제가 박사 가서 고조선 연구소라는 데서 우리나라 역사의 왜곡과 이게 문제가 뭔가 했더니 조선사가 문제인 거예요. 선생님 말씀하셨던. 그래서 이거가 여기에 무슨 내용이 있는지를 한번 번역을 해서 나오자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국가산업을 돈을 받아서. 근데 결국엔 연구비 뱉어내라는 판결 같은 걸 받았어요. 네. 그리고 그게 번번이 무산됐던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일본어 잘하는 사람만 봐. 그냥 연구하는 사람 일본어 다 할 줄 알잖아. 그 사람들만 봐. 굳이 그걸 뭐하러 번역해. 초창기에는 그랬고 번역을 다 완수했습니다. 그랬더니 심사에서 떨궜어요. 그리고 재판을 갔는데 재판에서도 졌습니다. 결국. 이게 사실은 아직도 끝나지 않는 그래서 우리가 계속 시민운동을 하고 우리가 계속 이걸 연구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그런데도 불구하고요. 이 얘기 많이 알려져서 지금 조선사를 이북으로라도 출간을 하면 사겠다는 사람들이 줄을 섰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런 부분도 좀 동참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어쨌든 국학은 살려야 됩니다. 그래서 국학과에 조금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강단 사학이 세기 때문에 그게 시민운동 차원에서 일어나요. 저는 저희 생각하는 송영진 거는 교수님 혹시 한류 세계화, 한류 선진화 방안, 한민족 세계화 방안에 대해서 좀 혹시 생각하는 거요? 네. 저는 교육입니다. 저는 예전부터 제가 원래 조남호 교수님 그때 만나서 뭘 하려냐면 당동식품 이런 거 하려고 했습니다. 동이
철에 대한 얘기 뭐 이런 거 하려고 했는데 사실 그때는 좀 이제 능력이 좀 안 돼서 다 못했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단동식품 그때 하고 싶었는데 그게 아이들 얘기하는 이거 잼잼 이거부터 하거든요. 요즘에 BTS가 그 콘서트에서 이거 하는 거 아시죠? 이거 이게 그 푸른 하늘 은하수 같은 거 뭐 이런 거 손놀이 이런 거 합니다. 그래서 아까 이게 저는 조금 긴 기간 동안 물론 방해도 있어요. 방해 엄청 납니다. 이거 하면 맨날 욕 먹어요. 분명히 우리 이거 기사 쓰시면 욕 엄청 먹거든요. 근데도 불구하고 여기 꿋꿋하게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김효수 선생님 정말 대단하시고 조나우 교수님 꿋꿋하게 우리의 홍익 철학 계속 말씀해 주시고 너무 감사한 거죠. 그래서 중요한 건 교육입니다. 저도 저기 중도를 한 5년 갔는데요. 거기 보니까 그 구석기 시대의 유물들이 다 있었잖아요. 그래서 난 저 생각이 그 국화가 하려면 거기 춘천 중도에다가 그 역사관 하나 좀 세워가지고 거기서부터 그 기본부터 하는 게 낫지 않냐 이런 생각도 옛날에 들어본 적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게 이제 강단사하고도 어떤 그 싸움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저는 이제 언론인 입장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네, 그래서 한번 어떠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한유민 발전자님. 말씀 안 해요. 저는 뭐 어차피 춘천에서 온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 아까 동학 말씀하시고 춘천의 개혁 1894년서부터 1945년 해방될까지 춘천이 정말 뜨거웠던 게 세 부류가 있었어요. 한 부류가 지금 얘기했던 주자 성리학적인 맹목적인 중화사상이 계셨던 이하무 선생님, 의암 선생님 이분들이 결국 의대 활동을 하다가 안 되니까 중국으로 망명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 두 번째가 한선 안국옥 선생이에요. 이분은 말대로 계몽주의자고 개화파잖아요. 어쨌든 개화를 해야 된다 우리가. 그래서 같은 강을 건너에 유림들이 있었으면 이 사람은 기독교 사상을 가지고 들어오셔서 춘천의 홍천 일대에 기독교 사상을 많이 퍼뜨렸어요. 그 다음에 학생 계몽을 많이 해서 학생운동도 많이 일어났고요. 그 다음에 하나가 천도교 사상이에요. 그거는 지금 그 중도 건너편에 봉황대라는 마을이 송안리라고 있는데 거기에 연안차 씨 집안이었어요. 그게 청호 차상천이에요. 개벽지를 만든 분 신여성이라는 우리 계몽 시대에 만들었던 차상찬. 그 다음에 이준영 선생, 그분은 춘천의 적주였죠. 그래서 만세 사건을 일으키고 이 세 부류가 신지식인이지만서도 그 춘천에 그 당시 아주 뜨겁게 그 각자의 어떤 그 사상 내지는 그런 걸 펼쳤던 장소입니다. 그래서 춘천이 되게 재미난 동네입니다. 그래서 아까 동안이라는 얘기가 나와서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혹시 원천문 회장님 윷놀이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혹시 풍류에 관해서 뭐좀 그 강원일보에 논설위원 하셨던 분인데 지금 돌아가셨는데 내가 이름은 지금 정확하게 모르는데 그분이 윷 관련된 자료 및 이런 걸 거의 박물관 수준으로 만들어 놓고 한 몇 년 전에 책도 쓰시고 한 게 있어요. 그 윷놀이. 만약에 제가 그걸 다시 한번 확인해가지고 그 자료 볼 수 있으면 연락처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한예민 선생님이 유학을 하지 말고 발표를 하지 말고 오늘 얘기하신 이 춘천의 세 가지 부류를 얘기해 줬으면 그게 왜 이 중도 문제가 이렇게 됐는가라는 거를 조금 더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됐어요. 왜냐하면 저도 옛날에 유학을 하고 있고 유학으로 밥 벌어 먹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북한강 유학에 대해서